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이 퍼스널리티라는 말 자체가 시작을 했던 거는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는 가면이라는 페르소나라는 단어에서 지칭을 됐다라고 하는데, 그리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각 사람의 특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가면을 쓴 얼굴이다라는 그 정도까지는 알았던 것 같아. 그런데 그 가면을 쓴 얼굴을 각각 가면이 아니라 진짜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낸 사람들이 바로 1930년대부터 이제 퍼스널리티라는 용어를 쓰면서 심리학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구분해야 되냐? 그 이후에 거의 50년 동안 심리학자들이 이제 연구를 해왔던 게, 마음이라는 것이 그러면 이 각 사람들의 마음, 각 individuality, 또는 그걸 individual difference라고 그래. 개인차를 나타내는 각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했던 건 뭐냐 하면 성격 요인을 찾아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한테 조금 어렵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성격 요인이라는 것은 성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성격을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표시를 하면 돼요. 성격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마음이라고 하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심리학의 성격 이론회가 빅 5 시어리 하는 거, 요것만 딱 보세요. 저걸 뭐라고 표현을 하냐 하면, 저는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인간의 성격, 각각의 사람들이 각기 독특한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빵에 비유를 했어요. 여기에 보면 곰보빵이 있고, 여기에 이 빵은 뭐 통밀빵, 여기는 뭐 우유식빵, 바게트, 그 다음에 이거는 뭐죠? 크라상. 이게 이제 우리는 빵 하면 다 똑같은 빵이 아니라 각각 다 차이가 나잖아요. 그죠? 사람들도 다 이렇게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나 빵이 먹고 싶어. 그럴 때 그래, 여기 빵이 있어.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이스터. 이거는 뭐예요? 빵의 재료예요. 심리학자들이 성격의 요인을 찾아낸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마치 성격을 이루는 5가지 요인,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이스터, 이 5가지를 찾아내는 작업을 심리학자들이 한 거예요. 그것만 해도 놀랍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격의 5가지 요인을 찾아냈다니. 그래가지고 이 요인을 심리학자들은 이런 성격 5요인 검사 이래가지고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우호성, 그 다음에 신경성, 이렇게 5개 요인을 찾아냈다라는 게, 이게 1980년대 들어와서 이 심리학에서 성격의 빅 5 5요인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유명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까지는 그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나 빵이 먹고 싶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밀가루, 버터, 계란, 우유 있어. 엄마가 주면서 야, 여기 빵 있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우리 엄마 미쳤나? 이 생각 안 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심리학자지만은, 심리학자가 사람의 성격을 알기 위해서 이 5가지 요인을 밝히고, 이 5가지 요인에 따라서 그래, 너 성격은 이러야, 너한테 네가 먹고 싶은 빵은 밀가루 15g, 버터 2g, 계란 50g, 우유 15g, 이스터 10g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기분이 좋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빵 먹는 느낌 나죠, 그죠? 이게 심리학의 연구라고 생각을 하면 심리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응할까요? 어쩌라고, 우리가 그래도 찾아낸 것만도 얼마나 대단하냐. 이게 1980년대까지 이루어진 연구고, 거의 2000년대 들어오면서 제가 그 당시 이루어진 심리학에서의 성격 연구를 탐색을 해보면서, 야,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기는, 네가 곰보빵인지 네가 우유식빵인지 네가 바게트인지 크로상인지 알아내면 되잖아. 어떻게?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각각의 5가지 성격 요인이 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빵은 오븐의 온도, 반죽의 정도, 배합 정도 등에 따라 맛과 모양이 다른 다양한 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맛과 모양의 빵은 빵의 재료보다는 빵의 제조 방법이나 만들어지는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재밌는 게, 이제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빵의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세요. 심리학자들은 이 빵의 재료가 뭔지를 탐색을 하는데 성격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면서 외향성, 신경성, 친화력, 개방성, 성실성 하는 이 성격 요인을 탐색을 하는데 시간을 달고 저희 성격이 어떻습니까 하면 외향성 70점, 신경성 50점, 친화력 80점, 개방성 60점, 성실성 80점 이렇게 성적표 나눠주듯이 나눠주면 너의 성격 검사 결과야 라고 알려주는 거로 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성적표를 딱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뭐야?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빵 먹고 싶은데 지금 밀가루 버터 지금 나눠주면 날 놀리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쩌라고? 그럴 때 왜 심리학자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가 하면 실제로 사람들의 성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 성장 과정, 관계에 따라서 기본적인 성격 특성들이 버무려지며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가진 개개인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있는 여러분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 바로 이거를 알고 싶은데 이 개개인의 성격을 알고 싶은데 심리학자는 이걸로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부터 심리학자가 탐색했던 인간의 성격과 정작 자기의 성격이나 마음을 알고 싶은 일반 사람들하고 엄청난 개입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 있는 한 심리학자는 분연히 일어났어요.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있는 각각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검사를 만들면 되잖아. 검사 만드는 건 쉽거든요. 검사 만드는 거는 심리학을 공부를 10년 정도쯤 하면 개나 소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만들지 뭐.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 요인이 버물려져 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 버물려져 가지고 이게 버물려져 가지고 레시피에 따라서 각각의 빵이 나왔는데 역으로 이 다양한 빵 맛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레시피가 나와가지고 이 되는가를 역으로 추적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성격이란 성격의 기본 요인인 빅5 요인이 각기 다른 개인의 삶의 환경과 성장 과정에 따라 각기 다른 맛과 모양의 다양한 빵이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고 과거에 여러분이 어땠다가 아니라 현재 여러분이 어떤 맛의 빵인지를 먼저 밝히면 되잖아.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탐색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종류의 빵이 지구상에 인구가 70억이 있으면 70개 종류의 빵이 아니라 빵은 종류가 몇 개 있겠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이 다양한 특성의 개개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드러나는 유형을 5가지 유형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그 5가지 유형에서 그거가 또 5가지 정도로 구분될 수 있다라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자기평가와 타인평가라고 구분을 해서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구분할 때는 자기평가예요. 한 개인이 자신을 어떤 특성으로 인식하는지 파악해서 개인이 자신의 심리와 행동 특성에 대해서 가진 이미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것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자기 정체성 그거를 셀프 이미지라고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것이 5가지 유형으로 나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와, 수백 수천만의 사람을 이 5가지로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놀랍죠? 그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전의 심리학자들은 그 마음이라는 건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람에 어떤 웃기는 상황에 처하게 됐냐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집에 있을 때 그 사람이나 직장에 있을 때 그 사람이나 친구라고 놀 때 그 사람이나 똑같다라고 믿어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제가 황심서 상담할 때 저희 모습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황심서 상담할 때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저 친구하고 같이 있을 때 제가 이런 모습을 볼까요? 아니겠죠. 그 말은 제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저의 모습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이 어떻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걸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 수도 없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나의 모습은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내가 중요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거를 일반적으로 라이프 스타일, 가치 이런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것이 바로 타인평가 5가지 유형이에요. Relation, Trust, Manual, Self, Culture 이 5가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실제로 자기평가 5가지 유형과 타인평가 5가지 유형이 서로 교차해서 나타나는 프로파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거는 단순히 5가지로 구분되는 게 아니라 5 곱하기 5 하면 25가지죠. 거기에다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일치하느냐 개입이 있느냐 이거를 생각을 하면 거기에 곱하기 5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그러면 125 곱하기 3을 하게 되는 그 정도 유형으로 또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처음에는 이게 단순한 5가지 유형으로 어떻게 사람을 분류할 수 있어요? 이런 소리를 할 때 제가 씩 웃어요. 너가 하나만 모르가 그렇지.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단순한 거에서 그게 복잡하러 갈 때 그게 21세기 새로운 과학이라고 하는 컴플렉시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컴플렉시티라는 것은 가장 단순한 패턴의 반복이 아주 복잡한 현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 똑같은 나름대로의 과학 철학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야 되고요.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물리학을 언급을 하는데 심리학은 어떤 과학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학문이냐 하면 물리학을 모방해서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그런데 18세기, 19세기의 심리학자들이 그 당시에 가장 발전했던 과학이었던 물리학을 모방했는데 그때의 물리학은 무슨 물리학이냐면 고전 물리학이었어요.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실험 방법, 측정 방법을 그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측정하고 연구하겠다라고 작업을 시작한 게 바로 근대 심리학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물리학은 지난 200년, 300년 동안 특히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물리학은 이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으로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으로 변신을 했어요. 근데 심리학만 안타깝게도 고전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 패러다임으로 변신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를 소위 말해서 상대성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또는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그거를 심리 현상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심리학자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거나 그 패러다임을 심리학에서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자신을 이해하고 주위 사람을 더 이해하고 싶다면 WPI 워크숍에 참여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4월 6일 토요일 WPI 초급 워크숍에 참여하세요. 문의는 02-6207-7430 또는 위섬센터 네이버로 연락주세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첫걸음을 떼고 싶으신가요? 모든 사람은 나와 다릅니다.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를 검색해 WPI 검사를 해보세요. 자신을 찾는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학은 그 자체의 존재의 이유나 정체성에서 상당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지난 30년 동안 내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철저하게 느끼게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심리학의 많은 부분은 뇌과학이라고 해서 뇌를 연구하는, 지난 100년 동안 뇌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뇌를 연구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뭐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실험심리학은 다 뇌로 몰려가고, 그 다음에 사회심리학, 사회심리학으로 존재를 하는데 이게 사회학이나 또 인류학이나 이거하고도 구분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또 존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심리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영역은 방대해졌는데, 같은 심리학과, 재밌는 게 같은 심리학과에 있는 교수들이 있으면요, 다른 분야에 있는 교수들만큼 대화가 안 통해요. 그래서 심리학과에 있는 교수들은 다 상대방을 적으로 생각하고 다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유일하게 잘할 수 있는 건 같이 어울려서 술 마시는 거 외에는 할 게 없다라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이게 참 말이 안 통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마치 생물학 하는 사람하고 사약 하는 사람이 공통점을 찾으려고 할 때 느끼는 황당함이죠. 이게 대부분 심리학하면 그게 한 분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바로 21세기의 심리학이 다 다편화돼 가지고 자기들이 추구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뭐 한국에 있는 심리학자인 내가 뭐 이런 소리 하면 누가 뭐 귀나 기울이겠어요. 예. 이제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한테 이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WPI 유형 이론이 나오게 된 거는 그런 여러 가지 학문적인 배경이나 또 이슈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금방 느꼈겠지만은 지금 일반적인 심리학 패러다임, 소위 말해서 뉴턴의 고전 물리학에 근거해 가지고 만들어진 심리학 패러다임에 비춰보면 이 WPI 유형 이론은 그 패러다임이 아니라 양자역학의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심리학 패러다임에 훨씬 가깝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또 제가 그러면 물리학 이론에 정통했단 말이야. 쟤도 조현증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더 들어가지를 제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또 다양한 과학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여기에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들한테 패턴 엑서사이즈라는 거를 소개를 하는데 심리학에서 패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패턴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데는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에서는 어떤 힘의 관계나 그 입자들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것을 실제로 인과관계를 추론을 하기보다는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려고 해요. 특히 컴플렉시티 시어리에서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패턴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의 패턴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WPI에서의 프로파일입니다. 그리고 그 패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이 WPI 프로파일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오늘 WPI 프로파일을 해석하기 위한 가장 1차적인 자기평가의 5가지 유형을 배우는 시간인데 여기서는 그 5가지 유형을 가지고 패턴을 다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5가지 유형을 아는 가장 1차적인 목표는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나와 비슷한 마음의 패턴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 가지고 확인하게 되는 것이 이 패턴, 마음의 패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멍하지는 않으세요? 네. 그럼 패턴을 안다는 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그걸 여러분한테 먼저 확인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여줍니다. 앞에 뭐가 보입니까? 숫자가 보이죠, 그죠? 여기 숫자는 1에서부터 54번까지 있습니다. 여기 1 있죠? 1 있죠, 그죠? 54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1에서 54번 사이에 있는 숫자는 1 다음에 뭐가 있죠? 2가 있죠. 2 다음에 뭐가 있죠? 3. 3 다음에는요? 훌륭해요. 4 다음에는요? 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점심을 먹기 전에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렵죠? 예. 1 다음에 3이 나오면 어떻게 되죠? 안 되죠. 1 다음에 2를 꼭 찾아야 돼요. 그죠? 2를 찾기 힘드니까 난 3으로 갈래. 3 다음에 4를 찾아야 되는데 아니야. 7을 찾아. 이렇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 지금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번에서 54번까지 숫자를 찾는 과제를 여러분한테 드리는 겁니다. 밥 먹기 전에 뭔가 오늘 공부한 느낌 들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눈동자는 1초에 300번을 움직여요. 눈동자가 한번 움직일 때마다 숫자 하나를 찾으면 여러분이 1초에 1번에서 54번까지 다 찾을 수 있다는 게 이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숫자를 쫙 보니까 금방 찾겠죠. 그죠?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30초를 준다고 했을 때 여러분은 몇 번까지 찾을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한번 쓰고 보세요.
목표를 나름대로 설정한다 생각해서 내가 몇 번까지 찾죠? 몇 번까지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저기서요? 네, 저기서. 그럼 저기서 찾죠. 어디서 찾아요? 네. 허공에 찾아요? 네. 30초에 30초에. 1초에 하나씩 아니면 30분까지? 한 15개? 그럼 2초에 하나씩? 15개. 좋아요. 몇 개요? 세진. 20개. 자, 몇 개요? 4개. 4개요. 제가 보니까 느리더라고요. 본인이 느리다. 찾고 싶지 않다는 마음을 지금 저걸 왜 찾아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또 있으신가요? 4개. 15개 15개. 54개. 54개. 어이, 훌륭하세요. 자, 빨리 적으세요. 자기 목표 설정, 빨리. 자, 목표 다 설정했죠? 어이구, 좀 크게 적으면 안 돼요? 예. 이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내가 뭐를 할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걸 마치 스스로 자기한테 부여하는 거와 마찬가지죠. 그냥 단순히 숫자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54개를 찾으면요. 적극적일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또 모르죠. 엄청난 재능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쓴 책을 다 드릴게요. 뭐 그런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고. 근데 그렇게 제가 또 어린 싹을 또 길을 죽일 수는 없죠.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여러분 어떻게 찾는지 알겠죠? 중간에 번호 못 찾는다고 해서 뛰어넘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죠? 찾을 때는 눈으로 찾아야 돼요, 입으로 찾아야 돼요? 눈으로 찾아야 돼요. 됐죠? 자, 하나, 둘, 셋. 자, 예, 찾은 숫자 적어봤어요. 자, 찾으신 숫자 적어보세요. 몇 개 찾으셨어요? 9. 오, 훌륭해요. 예. 몇 개 찾으셨어요? 저 3개요. 3개. 4개를 찾으시는데 3개 찾으시고 14개. 14개. 그래도 훌륭하세요. 54개는 아니지만 14개는 되니까. 혹시 15개 이상 찾으신 분 있어요? 5개 찾으셨어요. 훌륭해요. 3개 찾으신 분도 있으니까 이렇게 위로를 받아도 되는데 15개 넘으신 분은 없으세요? 아, 네. 오늘 이 워크숍에 참여하신 분, 제가 여러분들 프로파일과 이 사연을 쭉 보면서 참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거 조금 찾으면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스스로 지금 자책하는 모드로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자기 능력을 발휘시키는 데 있어서 아주 겸손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더 듭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찾는 게 어려웠죠, 그죠? 생각보다는 어려웠죠, 그죠? 예, 생각보다 어려운데 여기에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을까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습니다. 1은 1자리에, 2는 2자리에, 3은 3자리에, 4는 4자리에, 5는 5자리에, 6은 6자리에, 7은 7자리에, 8은 8자리에, 9는 9자리에. 그럼 11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기가 어디에요, 저기? 11은 2자리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숫자를 더한 자리가 또 한 자리 숫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27은 어디에 있겠어요? 9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수든지 간에 저 자리만 가면 있겠구나 해서 찾아보면 저게 바로 여기에 숨어있는 패턴인 거예요. 근데 처음에 여러분 여기를 볼 때는 그 패턴을 모르니까 랜덤하게 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찾기 시작하는데 패턴이 딱 있으면 1은 1자리에, 2는 2자리에, 3은 3자리에, 4는 4자리에, 5는 5자리에, 6은 6자리에, 7은 7자리에, 8은 8자리에, 9는 9자리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패턴은 여러분 머릿속에 패턴이 뭐 외울 필요도 없다. 한 번만 보면 되지. 이걸 뭘 외워요. 외우긴. 그렇잖아요. 예. 패턴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여러분한테 30초를 드릴게요. 이제 패턴, 아직도 그 패턴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분명히 있는데. 패턴 이해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런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본인이 이해한 패턴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1번 자리에 1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1 더하기 1은 2고 그렇죠. 2 더하기 1은 3이고 이렇게 하나씩 더하는 거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
인간은 참 놀랍다는 사실을 알겠죠, 그죠? 이거는 1은 1자리에, 2는 2자리에, 3은 3자리에. 그까지는 이해됐죠? 4는 4자리에, 5는 5자리에, 6은 6자리에. 그런데 한 자리 숫자가 아니라 두 자리 숫자인 경우에 27은 어느 자리에 있겠어요? 2하고 7을 더하면 9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9자리에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 이 본인이 느린 거는 본인이 하나의 프레임을, 본인의 마인드가 하나 탁 꽂혀져 있으면 그 마인드가 플렉시빌리티가 상당히 떨어지는. 맞아요. 그렇죠. 마음의 패턴이 작동하는 게 다 이렇게 각 사람들마다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 패턴이 지금 여러분은 숫자를 찾는 거에서 보는데 WPI 프로파일은 바로 그 패턴을 금방 마치 우리가 숫자 찾듯이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용한데 일단은 숫자 네. 질문 하나가 있는데 네. 근데 패턴이 안 맞는 숫자들이 중간중간에 있죠. 네. 그건 뭘 뜻할까요? 그건 가끔 돌발이 있다. 베리에이션. 아, 그리고 그게 완전히 안 맞는 게 아니라 약간 경계선에 네. 있는 거지 완전히 5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1자리에 있고 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그래서 모든 우리 삶이라는 게 생명체는요, 모든 생명체의 변화는 패턴에 따르지 그게 딱딱 뭐 두부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이해하는데도 패턴 정도로 이해를 해야지 꼭 뭐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해져, 뭐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 점수를 몇 점을 받으면 어떻게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1점 차이로 저는 떨어졌어요. 뭐 이런 식이 우리의 삶에서 거의 대부분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인간을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사회 구조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 이야기까지도 가능한 거죠. 그건 너무 과장됐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걸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게 그렇던데, 자 일단 여러분 패턴 다 이제 이해하셨죠? 네. 그럼 한번 찾아봅시다. 하나 둘 셋. 자, 자기가 찾은 숫자 마지막 숫자 한번 적어보세요. 11개? 11개. 아까 5개에서 11개. 13개. 13개. 예. 몇 개요? 25개. 저 16. 열- 4개에서 16. 4개에서 16개. 저는 13개. 13개. 네. 여기 계신 분들 적어도 자기가 처음에 찾았던 거에 2배 내지 4개를 찾았다가 16개 찾았으면 4배나 된 거죠. 네. 패턴을 알게 되면 그만큼 차이가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이 패턴을 파악한다라는 거가 똑같은 개념으로 적용되는 것이 WPI 프로파일을 통해 가지고 이 패턴인데,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익혀야 되는 패턴이 자기평가의 5가지 유형. 그것이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라는 이 패턴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쉽죠? 네. 실은 여러분들이 자기평가 5가지 유형을 통해서 자기에 대한 이해를 추구하는 것이 오늘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중급 과정에 가면 타인평가 5가지 유형, 이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특성인데 사실은 자기평가와 타인평가가 결합이 됐을 때 WPI 프로파일 전체로 나타나요. 그래서 중급에서는 타인평가 이거를 보게 되고, 이랬을 때 이것이 결합이 돼가지고 나타나는 게 프로파일이거든요. 프로파일을 어떻게 해석하게 되는가까지 배우는 것이 고급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초급 과정에서 자기 평가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자기를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는가, 그리고 자기와 비슷한 사람이 같은 테이블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황심소는 나 혼자 고민하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공개 상담함으로써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동시에 해결해 드립니다. 검사 결과를 같이 보내주실 경우 더욱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편집의 최윤희였습니다.